운명은 이미 정해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이 질문 앞에 선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고난 앞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 앞에서 주저앉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인생의 막바지에서 빛나는 결실을 맺고 어떤 사람은 후회로 가득 찬 삶을 되돌아볼까요? 그 차이는 바로 성격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성격은 단지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하루하루 내리는 수많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성격은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떤 태도를 택하는지에 따라 조금씩 다듬어집니다. 화를 억누를지 쏟아낼지, 상대의 말을 경청할지 무시할지, 실패를 배움으로 삼을지 포기로 여길지, 이 모든 작은 선택들이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들고 그나가 삶의 길을 결정지었습니다. 고전은 일찍이 이 사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마음이 바르면 행동이 바르고 행동이 바르면 운명이 열린다. 주역은 말합니다. 군자는 덕을 쌓아 운명을 만든다. 운명은 하늘이 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에 따라 매일 새롭게 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성격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야. 이젠 바꿀 수 없어. 또는 지금 와서 뭘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그 생각조차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격은 고정된 나가 아니라 바뀔 수 있는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능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단순한 강의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성격이 운명을 어떻게 빚어왔는지 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작고 따뜻한 변화가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의 마음속에 단 하나의 문장이 깊이 새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장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고전은 말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지금부터 고전의 지혜와 실화 속 이야기들을 통해 성격이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일부 운명은 성격에서 비롯된다. 젊은 날에는 우리는 운명을 마치 정해진 길처럼 여겼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팔자 또는 우연히 맞닥뜨린 사건들이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쌓이면서 우리는 조금씩 알게 됩니다. 인생은 단지 외부 환경이나 운 좋은 기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성격과 태도가 중심에 있음을 말입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바르면 행동이 바르고 행동이 바르면 운명이 열린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말은 삶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우리가 품은 마음이 결국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반복되며 성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격은 결국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결정짓는 힘이 됩니다. 다시 말해, 운명은 하루아침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작고 일상적인 태도의 연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주역에서도 같은 맥락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군자는 덕을 쌓아 운명을 만든다. 여기서 말하는 덕은 도덕적 선함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바르게 다듬어가려는 내면의 힘, 즉 성격과 연결된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덕을 쌓는다는 것은 곧 성격을 다듬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운명을 설계해가는 작업인 셈입니다. 성격은 단순한 성향이 아닙니다. 성격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마주하고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성격은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수많은 반복된 습관과 선택의 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매일 화가 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슬픔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견디는지, 타인의 아픔을 보았을 때 외면할지 손을 내밀지, 이 모든 선택이 결국 성격을 만들고 나아가 운명을 형성합니다.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때 매우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직장에서는 부하 직원에게 욱하는 성격으로 불편한 관계를 만들었고, 가정에서는 자녀와 아내와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서 그래. 나이 먹고 성격 고치는 게 어디 쉽냐?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서점에서 명심보감을 손에 들게 됩니다. 그는 책 속의 문장 하나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자는 복을 얻는다. 이 문장은 그에게 마치 경종처럼 울렸습니다. 그는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욱하는 성격이 얼마나 많은 관계를 깨뜨렸고 스스로를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는지를. 그는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 명상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지만 일주일, 한 달, 석 달이 지나자 서서히 마음이 진정되고 화가 올라오는 순간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투가 바뀌었고 자녀와의 대화에 웃음이 늘었으며 아내는 그를 다시 따뜻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화를 덜 내보자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을 다스리다 보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점점 분명해지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의 내 성격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바꿔보려 한 적이 있었는가? 성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며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운명은 결코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감정, 작은 습관, 관계 속의 말투 하나하나가 바로 운명을 빚는 재료입니다. 성격은 운명의 뿌리이며 우리는 그 뿌리를 다듬고 가꿔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성격으로 어떤 운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성격을 길러가고 싶으신가요? 그 성격이 바로 당신의 다음 삶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2부, 습관이 성격이 운명을 만든다. 우리는 종종 성격을 타고나는 것이라 여깁니다. 마치 바꿀 수 없는 고정된 성질처럼 생각하곤 하지요. 하지만 고전은 다르게 말합니다. 공자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성품은 본래 비슷하나 습관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은 곧 성격은 삶의 반복된 선택과 행동, 즉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성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것, 스스로 훈련하고 다듬을 수 있는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5분간 책을 읽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날마다 마음을 가라앉히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이 쌓이면 어느 순간 성격은 더 침착하고 성숙해집니다. 또 다른 사람은 매일 감사한 일을 일기장에 적습니다. 작은 기쁨을 발견하려는 시도가 반복되면 그의 성격은 점차 긍정적이고 따뜻해집니다. 반면 늘 화를 참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습관이 쌓이면 그 사람은 점점 더 공격적이고 예민한 성격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루하루의 작고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성격을 만들고 그 성격이 운명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은 다시 말합니다. 마음의 그릇이 크면 운명도 넓어진다. 마음을 키우는 습관이 결국 넓은 운명을 불러온다는 뜻입니다. 여기 한 여성 어르신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분은 은퇴 후 삶이 무척 공허하다고 느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멀어졌고 집에만 있자니 우울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아침마다 집 앞 카페에 들르기로 결심합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커피만 마시고 돌아왔지만 점차 익숙해진 얼굴들에게 미소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 한마디가 그녀의 하루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짧은 인사가 관계를 만들었고 관계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매일 반복한 그 인사 습관이 그녀의 성격을 다시 부드럽게 다듬어 주었고 혼자가 아닌 사람들 속에 있다는 따뜻함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누구랑 어울릴 수 있을까 두려웠는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일이 전혀 어렵지 않아요. 내가 변했어요. 아니, 내 습관이 나를 바꿨어요. 이처럼 성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작은 습관입니다. 당신도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당신이 반복한 말, 당신이 반복한 생각, 당신이 반복한 표정. 그것들이 모여 당신의 성격이 되고 당신의 운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책은담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격은 뿌리이고 습관은 그 뿌리에 물을 주는 손길이다. 만약 지금의 삶에 후회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습관이 당신을 힘들게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꿀 차례입니다. 조금 더 천천히 말하고, 조금 더 자주 웃으며, 조금 더 따뜻한 말을 건네는 습관. 그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당신의 내면은 더 넓어지고 당신의 운명은 더 아름답게 바뀔 것입니다. 공자가어는 우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습관이 성품을 만들고 성품이 운명을 이끈다.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습관을 시작할지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3부 삶의 경험이 성격을 다듬는다. 사람의 성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단지 책이나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굴곡, 고난과 기쁨, 실패와 성공, 그 모든 경험이 성격을 다듬는 도구가 됩니다. 삶의 굴곡은 성격을 다듬는 연마석입니다. 젊은 날에는 성급함과 고집이 많았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으면 밀어붙이고 때로는 타인을 상처 입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삶은 그 성급함을 깎아내고 고집을 내려놓는 법을 가르칩니다. 가족을 위해 인내하고 누군가를 이해하려 애쓰면서 성격은 조금씩 원만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이 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 일과 성취에만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감정보다는 효율을 중시했고 사람보다 결과에 집착했습니다. 덕분에 사회적 성공은 이루었지만 가정에서는 점점 대화가 줄었고 자녀들과의 거리도 멀어졌습니다. 은퇴 후 그는 가족들과 오랜만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중 어느 날 저녁 자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우리에게 늘 옳았지만 따뜻하진 않았어요. 그 말은 그의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조용히 메모장을 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정답만 주려 했지 마음을 주진 못했구나. 그는 그날부터 가족들에게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잘 지냈어? 밥은 먹었니? 라는 말을 매일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녀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고 서로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성공이 전부였던 내가 이제는 대화가 있는 저녁이 더 소중해요. 젊었을 땐 몰랐는데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습니다. 삶의 고비에서 얻은 깨달음은 가장 단단한 성격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책은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야 세상을 볼 수 있다. 세상의 기준으로만 살아왔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한 때입니다. 실패와 오해, 침묵과 고립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말하고, 다시 웃고,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책은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되 얽매이지 말라.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통해 배웁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달려 현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가 앞으로의 성격, 나아가 운명을 결정합니다. 명심보감은 다시 강조합니다. 마음이 바르면 행동이 바르고 운명이 열린다. 성격은 단지 기질이 아니라 삶과 맞닿은 실천이며 태도입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경험이 지금의 성격을 만들었나요? 그 경험은 어떤 교훈을 남겼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태도로 인생의 다음 장을 열고 싶으신가요? 삶의 고비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깊고 단단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단단해진 성격은 분명 더 좋은 운명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4부 실천적 지혜.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운명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거창한 도전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실천에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경행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에 성실하라. 큰 운명이 따라온다. 이 말은 시니어에게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삶의 후반부를 살아가며 그동안 쌓아온 삶의 무게를 깊이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큰 도전보다 작고 반복적인 습관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5분 동안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감사일기를 쓰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시선을 갖게 됩니다. 오늘 아침 따뜻한 햇살, 손주와 나눈 짧은 대화, 내게 인사해준 이웃의 미소, 그 모든 것이
삶의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의 실천은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단순히 안녕하세요라는 말 한마디가 고립된 마음을 열고 작은 관계의 시작이 됩니다. 웃으며 건넨 인사는 자신의 기분을 전환시키고 상대에게도 따뜻함을 전합니다. 이 인사 하나가 내 성격을 더 유연하고 부드럽게 바꿉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림, 서예, 산책, 사진,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것입니다. 취미는 내 안의 감정을 표현하게 해주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한 어르신은 70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선 하나 그리기도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그렸고 1년 뒤에는 작은 전시회까지 열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기술보다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림은 그의 성격을 더 부드럽고 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매일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이 한마디가 가족과의 대화를 되살렸고 집안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이 작은 실천은 가족의 유대를 회복시켰고 어르신 본인도 행복감을 되찾게 했습니다. 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늦은 때란 없다. 이 말은 시니어의 삶에 꼭 필요한 용기를 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성격도 달라질 수 있고 운명도 다시 써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움직이는 바로 그때가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단 하나의 작은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일기 쓰기, 따뜻한 인사 건네기, 가족에게 사랑의 말 한마디 하기, 새로운 걸 배우기,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을 가라앉히기. 그 작은 행동이 성격을 바꾸고 성격이 운명을 바꿉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를 만든다. 오늘 뿌리는 작은 습관의 씨앗이 내일의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도 그 씨앗을 심을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고 싶으신가요? 그 씨앗이 어떤 운명을 피워내기를 바라시나요? 지금 그 질문을 마음에 담고 하루의 실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5부 성격을 다듬는 것이 운명을 바꾼다.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웃을 수 있다면 그건 단지 복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며 자신의 삶을 받아들일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자는 천하를 얻는다. 이 말은 시대를 넘어 삶의 본질을 꿰뚫는 가르침입니다. 성격을 다스린다는 것은 바로 운명을 자신의 손에 쥐는 일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이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애쓰고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선택을 했고 그 선택들이 쌓여 지금의 우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후회하며 돌아봤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지금의 성격, 지금의 운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허경종 익지선은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끝에서 웃는 자는 성격을 다스린 자다. 이제는 삶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내가 어떤 성격으로 살아왔는지, 어떤 운명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후회와 고통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작은 기쁨과 사랑이 늘 함께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자신에게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삶에서 나를 위해 가꾸는 삶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 첫걸음은 내면을 바라보는 것, 성격을 다시 다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하루를 새롭게 살면 운명도 새로워진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루를 새롭게 살아보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감사했던 일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내가 웃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오늘 내가 따뜻한 말을 건넨 사람은 누구였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그보다 한 가지를 더 실천해 보세요. 이런 실천이 쌓이면 성격이 부드러워지고 운명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역은 말합니다. 내면이 바뀌면 세상도 바뀐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거창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의 생각, 감정, 태도, 그것만 바뀌어도
세상은 충분히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해오셨습니다. 가족에게 헌신했고, 세상의 책임을 감당했고, 웃음과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성격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격이 삶의 길을 밝혀온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자신을 위한 삶을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웃고 조용한 순간에 감사하며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이 성격을 가꾸는 방법이며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오디오북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격이 어떻게 운명을 빚어왔는지,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만들고 싶은지 마음속에 떠올려 보셨기를 바랍니다. 서로는 다시 말합니다. 늦은 때란 없다. 이제 시작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마음을 가꾸고 운명을 다시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신의 한 걸음이 내일의 미소가 될 것입니다. 성격이 운명을 만들고 당신의 지혜가 삶을 더욱 따뜻하게 이끌어갈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나를 만나는 시간. 은빛 인생이었습니다.